자, 그러면 이어서 심플마인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일단 여기 지금 보이시면 지금 이게 내부적으로 좀 보이실려나요? 잠깐만요. 네,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 지금 저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이제 열려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숨겨놓고 쓸 수도 있고 닫아놓고 이제 이 작업창을 넓게 쓸 수 있는 거는 그런 기능이고요. 일단 제가 사용하는 것들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뭐 이게 뭐 심플마인드 강의를 해가지고 몇 가지를 지금 넣는 것이 아니니까 원래 이제 글쓰기 강의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가 활용하는 정도로만 이걸 알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크게 설명을 드리면 프로그램 여기 이제 아까 상단에 여기 이제 보이시면 뭐 편집, 뭐 스타일 선택 이런 것들이 있고 이 부분은 파일 탐색기처럼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저는 이제 어, 이, 이 프로 버전을 쓰는 이유 중에 뭐냐면 이 동기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구글하고 그다음에 원드라이브를 이걸 써서 스마트폰서부터 이제 다른 것들과 전부 다 이제 구글 드라이브만 해가지고 동기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스마트폰에서도 그릴 수 있고 태블릿, 그다음에 사무실 컴퓨터, 집 컴퓨터에서 뭐 별도로 뭐 엑셀 가지고 다니면서 저장을 하지 않아도 지금 저한테 다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는 거고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차차 알아가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뭐 일반적인 건 설명을 좀 안 드릴게요. 그다음에 제가 실질적으로 이 마인드맵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저번에 설명을 드렸던 어떤 개념도 우리가 지금 컨텐츠 글쓰기 뭐 이런 것들을 하고 하는 것들을 지금 제가 이 마인드맵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강의 용도로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인드맵을 이용을 해서 한번 그 개념도를 제가 만드는 것들을 한번 지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보시면 제가 그러니까 어떤 만드는 거를 보시면 여러분들 그거 응용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쉬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됐든 중심 테마 추가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글쓰기에 필요한 스터디 소모임은 어떤 용도로 지금 이제 사용을 할 거냐라고 하는 개념들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고 하는 개념들을 여러분하고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이제 그 글쓰기 스터디 소모임에는 크게 대략적인 부분이 첫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이제 뭐 말 그대로 글쓰기, 이제 글쓰기에 관한 거 크게 한번 부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콘텐츠 생산과 유통, 그 다음에 SNS 마케팅 이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었고,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몇 분이 이제 이 글쓰기 소모임을 하면서 이런 주제를 이야기를 하니까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이제 다 연관이 돼서 돌아가느냐 하면 그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이동할 때는 여러분들 지금 보셨죠? 아까 이거 이동할 때 하나가 되면 하나만 움직이는데 저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객체가 다 이렇게 한꺼번에 움직이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잡아서 끌면 하나만 움직이고 이렇게 되는 거 한번 이것도 해주시고 자, 무슨 얘기냐면 제일 처음에 한번 개념들을 볼게요. 자, 글쓰기와 퍼스널 브랜딩 수익화가 이루어지는 개념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거를 보면 이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제일 처음에 어떻게 됐든 여러분이 필요한 게 일단 글감을 찾아야 돼요. 일단 어떻게 됐든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글감을 찾아야죠. 어디서 구할 거냐. 글감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에서 구할 거냐 이거죠. 그러면 글감을 구할 거냐. 그래서 지금 강의 1강, 1강, 2강에서 그거 설명을 좀 드리고 있죠. 어디에서 글감을 구할 거냐. 그러면 이제 이 하부에 뭐 우리가 도서관, 그 다음에 독서, 그 다음에 인터넷,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우리가 얻어오는 곳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다랑 뭐 이외에도 뭐 몇 가지가 더 있다. 뭐 신문, 그렇죠. 신문 사서라고. 그 다음에 이매거진도 있다고 했고, 이매거진 이런 식으로 계속 늘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글감을 구한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를 그러면 글감을 찾아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록을 해야죠. 기록. 어딘가에 계속 저장을 해둬야 내가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기록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게 제가 이제 에버노트 이야기를 했고, 이 에버노트를 이용을 해서 이 글감을 찾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여기서는 지금 선 그리는 방법이에요. 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글감을 찾아서 기록을 해야 되겠죠. 기록. 좀 이제 이제 이 기록을 한 자료를 갖고, 이제 어떻게 됐든 1차적으로 블로그에 포스팅. 저는 일단 블로그에 포스팅을 해요. 이렇게. 여기서 그러면 다시 이렇게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죠. 이렇게 모양도 누르시고 점점점 잡고 이게 이제 바로 안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안 움직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찾아서 해보시면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됐든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블로그 포스팅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쉽게 여기에서 하부로 내려가는 게 아닌 경우엔 중심 테마 추가라고 하는 걸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이게 중심 테마 추가예요. 그래서 넣는데 뭐가 들어가냐면 개념이 큐레이팅, 그죠? 들어간다고 했죠. 다시 이거 이제 선이 없잖아요, 그죠? 다시 여기서 토픽이 아니라 중심 테마 추가. 그래서 에디톨로지 이러한 기술을 글감 기록된 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개입을 하는 거죠. 개입을 하죠. 이렇게 해서 선을 큐레이팅으로 와서 큐레이팅에서 다시 블로그로 가야 되고, 저 기록에서 에디톨로지로 왔다가 실질적으로 에디톨로지에서 다시 블로그 포스팅. 이 기술을 이용을 해서 기록된 거를 가지고 요런 기술을 이용을 해서 블로그에다 포스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블로그에 포스팅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겠죠. 하나 둘 쌓이는 거지. 블로그에 포스팅이 쌓인 다음엔 자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전자책 혹은 종이책 출간, 그죠? 이제 블로그 포스팅을 한 걸 갖고 네, 이렇게. 그런데 일단 요거는 중요한 거니까 좀 모양을 바꾸려면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보시죠. 네, 여기서 아까 요 분 모양 여기 스타일이에요. 스타일. 요 스타일로 들어가면 이 스타일을 이제 이거를 선택을, 이 하나의 객체 뭐 이렇게 글이 써져 있는 객체를 누르고, 그다음에 뭐 이거 점선, 그다음에 이거 뭐 네모난 거 동그라미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런 스타일, 그다음에 테두리 두께, 그다음에 테두리 색깔, 바탕 색깔, 이렇게 해서 모양을 바꿀 수 있죠. 이렇게 하고 이건 다시 숨기고, 그 다음에 이거를
프리셋으로 저장을 했다가 나중에 끌어와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프리셋 저장. 프리셋 저장, 아까, 뭐, 보라색.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아까 종이책 부분도 가서 프리셋, 이거 이제 눌러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모양을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일단 어떻게 됐든, 자, 글감을 찾아서, 글감을 찾고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에버노트를 통해서. 이걸 큐레이팅을 통해서 이걸 하고, 이걸 모아서 전체책 출간을 하고, 또 여기에서 그러면 또 하나 관련이 돼 있는 게, 중심 테마 추가. 이제 뭐냐면, SEO라고 불리는 검색 엔진 최적화. 이제 이 개념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가고. 이것도 스타일 한번 바꿔줘 볼게요. 자, 일단 프리셋 아까도 얘기하듯이 이렇게 바꾸고, 바탕색은 난 흰색이 좋아요. 이렇게 바꾸고. 그래서 이 포스팅에는 SEO 검색 엔진 최적화가 들어가는 거고, 그래야만 요 이제 블로그가 상위 노출도 되겠죠. 그래서 전체책 출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책 쓴 건 다 된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건 저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이제 퍼스널 브랜딩이 되겠죠. 물론 이거는 책 쓰기 전에 뭐 책으로도 될 수 있지만, 자, 말 그대로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건 블로그 포스팅에서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블로그 포스팅에서 이게 또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블로그 포스팅에서 퍼스널 브랜딩이 될 수 있고, 책을 썼을 때도 퍼스널 브랜딩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다시 중심체마, 뭐라고 그래야 되나, 홍보, SNS 홍보, 마케팅. 자, 이제 마케팅 기술이 어디쯤 들어가냐면, 네,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네. 왜냐하면 이것도 지금 다시 스타일로 프리셋해서 초록색 이렇게 해서, 네, 색깔 바꾸고. 뭐 되게 쉬우실 거예요. 보면 금방들 다 하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케팅 홍보는 종이책 있는 부분에 필요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종이책은 이 블로그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수익화의 일부예요. 일부. 정말 일부분. 그러니까 이 종이책이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말 그대로 일부분이니까 이 블로그를 통해서 다시 수익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됐든, 자, 이제 이 부분에서 하나의 가장 중요한 점은 아까도 계속 강조드렸었잖아요. 제가 일단은 뭐 아까 주인님이 저희 이제 멘토 같이 공부하시는 님이 이 에버노트를 보고 뭐 기록에 대한 부분을 보고 조금 좋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아시는 부분이 다 많아도 이제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기록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런 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 기록이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러한 개념들을 봤을 때 이 기록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죠. 이 기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블로그 포스팅이 아닌 어떻게 해요? 네, 바로 전자책도 가능하고, 뭐 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 기록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기록된 걸 가지고 어떤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가공을 해내느냐. 그게 콘텐츠 크리에이터거든요. 그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 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기록을 가지고, 어떻게 가공을 해서, 그죠? 우리가 기록을 갖고 어떻게 가공을 해서 이것을 콘텐츠로 만들어내느냐. 이게 소위 얘기하면 이제 콘텐츠 크리에이터예요. 콘텐츠 크리에이터. 이 개념이 바로 콘텐츠 크리에이터. 이 콘텐츠 크리에이터라는 개념을 잘 보면, 자, 블로그를 하는 사람도 콘텐츠 크리에이터고요. 전자책을 쓰는, 뭐 책을 쓰는 작가도 당연히 콘텐츠 크리에이터고,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제가 지금처럼 영상을 올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콘텐츠고, 그죠? 어떻게 됐든
기록이라는 걸 통해서, 결국에는 기록을 통해서, 그죠? 기록을 통해서 아까 이야기하는 컨텐츠를 생산하는 것. 이게 다예요. 뭐 하나 더 들어가요. 하나 더 들어가면 찾고 기록하고 생산. 그러니까 뭐 큐레이팅이 됐든 어떻게 됐든 글을 쓰던 창작. 창작. 뭐 여기 그 표현도 들어가겠네요. 콘텐츠 생산이라고 하면 창작. 창작. 이런 개념들이 전부 다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도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소위 얘기하는 이제 글감을 먼저 찾아서 그걸 기록을 해놓고 이거를 포스팅하려면 큐레이팅이랑 에디톨로지라는 개념, 또 아니면 우리가 이제 글쓰기 책 같은 것도 여기 들어가겠네요. 그죠? 글쓰기 책, 글쓰기 공부, 뭐 책도 좋고, 뭐 글쓰기 공부, 또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 글쓰기 공부도 하나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 기록을 통해서 글쓰기 공부를 하고 글쓰기를 공부했던 내용을 블로그에 포스팅하고 아니면 뭐 책을 써도 되고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블로그 포스팅에서 이제 우리가 하려면 퍼스널 브랜딩하라고도 개념이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실질적으로 상위 노출이 되거나 하려면 어떻게 됐든 마케팅 기술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SEO하고도 이 개념하고도 맞닿아 있고 이것은 네, 이제 이렇게 화살표도 좀 변형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양쪽 화살표도 뭐 두께도 뭐 나름대로 두께도 지금 3에서 뭐 한 12 그러면 이 화살표 두께도 길어지고 한 개념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퍼스널 브랜딩이 돼서 퍼스널 브랜딩에서 바로 수익화가 되는 방법도 있지만 블로그 자체에서부터 바로 수익화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퍼스널 브랜딩이 된 뒤에 소위 얘기하면 강연.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뭐 온라인, 뭐 유튜브든 이렇게 해서 어떤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고 사람들에게 어떤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고 수익을 얻는 방법도 수익하고 퍼스널 브랜딩을 해서 종이 전자책을 써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도 수익하고 퍼스널 브랜딩을 한 뒤에 강의나 강연을 통해서 수익화를 또 할 수도 있고 그죠? 포스팅을 통해서 바로 수익화도 가능하고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수익화하는 방법은 꼭 강의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개념을 사실은 가장 좀 잘 정리를 해놓은 책이 최근에 본 책 중에는 백만장자 메신저. 이게 요즘에는 가장 크게 좀 정리가 되고 일전서도 유명하더라고요. 저는 얼마 전에 읽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숨은 책들이 되게 많아요. 절판된 책들도 있고 요즘에 다시 이제 나온 책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전체적인 시스템이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신품 마인드를 통해서 좋은 점은 뭐냐면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이 잡기가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개념들 외에도 실질적으로 자 이제 이게 제가 블로그 강의를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블로그 강의를 하려고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목차 강의를 뭐 할 건지 책을 어떻게 쓸 건지 이런 것들을 막 왜냐하면 다 이 디지털이니까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도로다가 지금도 이제 강의하는 거 이렇게 제가 앞으로 9강까지 지금 블로그 영상 강의하려고 하는 것도 지금 이제 블로그 개요 이거 끝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지금 어떤 것들이 중요하고 하는 것서부터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 강의 플랫폼을 어떻게 구축을 할 건지 강의를 해서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보면서 무언가 하나하나 이제 머리를 아까 되게 많았던 거를 여러분이 심플하게 정리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플 마인드 프로, 이렇게 마인드맵 꼭 이게 아니어도 상관은 없는데, 뭐 R 마인드나 X 마인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림을 거의 디지털이지만 오프라인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림 그리는 것만큼 자율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장점은 굉장히 자유로워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제가 아는 한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래서 이러한 자율성, 그러니까 자율성을 바탕으로 아까 같이 실질적으로 그림도 잘 나오거든요. 이렇게 모양도 잡으면 여러분이 어디 해다가도, 또 여러분이 이제 제가도 지금 여러분 자꾸 눈치채셨나 모르겠지만 이걸로도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어떤 구조를 전체적으로 시스템 구조나 처음에 이제 어떤 맥락을 잡아가지고 앞으로 강의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뭐 이런 설명할 때 같은 경우엔 이 심플 마인드 프로를 가지고 강의도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심플 마인드 프로를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도 제가 이제 계속 영상 만들면서 뭐 지금보다 나아지는 것보다는 화려한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쓸모 있는 것들, 에버노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지금 지내면서 되게 많은 SNS 채널 하면서 많이 생산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콘텐츠를. 근데 그 콘텐츠를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제 공부, 제 자기 개발, 이런 것들을 다 녹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에 대한 설명들도 드릴 때 아마 도움이 좀 되시지 않을까. 그래서 심플 마인드 프로라고 하는 마인드 맵은 한 번쯤 활용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그냥 단순하게 뭐 할 때만 이게 아니라 그냥 머리보러 복잡할 때는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일단 유료더라도 나름대로 좀 그런 부분에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